오늘 알려드릴 거는요, UV 셋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을 하고 UV를 펴서 이제 텍스처를 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델링이 있고 UV를 펴서, 이거는 스캔 데이터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YJ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마야 같은 경우는 이제 UV를 내가 새로 쏘면은 기존에 이렇게 있던 UV가 날아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 UV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트에 가셔가지고 카메라 베이스로 이렇게 만드시면은 이렇게 UV가 새로 만들어져서 기존에 UV는 없어지니까 UV가 안 맞아서, 텍스처가 안 맞아서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UV 작업을 하다 보면은 원래 오브젝트 하나에 UV가 한 개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새로 피면 기존에 했던 UV를 살린 상태로 남은 UV를 새로 피우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가 그럴 경우가 있을까요? 그럼 보통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언두 얘를 카피를 해서 UV를 모델링을 따로 이렇게 하셔서 여기다가 쏘시면, 여기 카메라를 쏘면은, 그죠? 그러면 이제 UV를 이렇게 오브젝트가 다르니까 이렇게 따로 유지를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쏘면 기존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걸 살리면서 UV를 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UV 셋이라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에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UV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걸 쏘면 기존에 있던 UV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보시면 이 방에 내가 새로 쏜, 카메라로 쏜 이 UV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크리에이트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왜 UV가 두세 개씩 필요하냐? 얘를 이렇게 가까이서 할 때는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하고, 좀 멀리 있을 때는 UV를 좀 작게 이렇게 펴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갖고 얘를 이렇게 작게 펴가지고 이렇게 놓고, 어차피 뒤에도 안 보인다. 그럼 이렇게 펴갖고 놓어도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놔도 되잖아요.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내가 클로즈업용으로도 하나 UV 펴놓고, 멀리 있을 때는 UV 작게 펴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UV를 골라갖고 쓸 수 있으면 상당히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풀샷에서는 요 UV를 쓰고, 클로즈업일 때는 이렇게 텍스처가 크게 펴진 이 UV를 쓰고,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의 UV를 골라 쓸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처음에 UV를 쏘실 때 보시면 얘를 복사해서, 자, 기존 거는 살려놓고 별도로 방을 파서 거기에다가 내가 새로 쏜 UV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크리에이트에 가시면 카메라를 쏠 때 New UV 셋을, 이게 기본으로 꺼져 있기 때문에 같은 방에 쏴져서 기존 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걸 살리면서 하고 싶으시면 요거 체크를 하시고 여기다가 새로운 방 이름을 쓰시면 돼요. 얘는 뭐 풀샷용 UV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카메라로 쏘시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얘나 똑같죠. 똑같이 쏴줬는데 얘는 요거 방이 하나밖에 없지만, 얘를 가서 선택을 해보시면 풀샷이라는 새로운 방이 생기고, 다시 맵 1이 기본 원래 있던 방에 가시면 원래 UV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신기하죠? 원래는 UV가 오브젝트 하나에 UV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이 오브젝트에 UV가 두 가지 버전을, 그럼 두 가지만 할 수 있냐? 무한대로 계속 쏘시면서 내가 나는 UV를 이렇게 또 하나를 만들어 놓고 싶어. 그러면 또 쏘시면 돼. 그래서 옵션에서 얘를 켜고 프론트
샷.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이렇게 또 하나를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버전의 UV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가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풀샷용, 클로즈업으로 쓸 땐 이거 쓰시고, 멀리 있을 땐 이렇게 쓰고, 앞에서 있을 때는 이렇게 쓰고. 상당히 편하겠죠. 그래서 UV 셋이란 개념이 UV를 담을 그릇을 추가로 더 만드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UV 셋이 이런 개념이다. 네. 다른 분들도 다 이해가 잘 되시죠? UV 셋이. 근데 이제 이게 마야 내에서 사용을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UV 셋을 여러 개 만들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버전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내가 여기 가서 골라 쓰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걸 쓰고 싶으면 요걸 쓰고, 요걸 쓰고 싶으면 요걸 쓰고. 근데 마야 바깥쪽 다른 프로그램을 갔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얘를 한번 보내볼게요. 자, 나는 지금 세로 UV를 써서 이걸로 해서 나 UV 이렇게 옆에서 쏘는 느낌으로 가져갔어. 그래서 얘를 모델링을 서페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래서 엑스퍼트 해주셔서 첫 번째 퍼스트 이렇게 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서페를 열어서 이제 텍스처를 하겠다고 이제 UV를 펴서 가져가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모델링을 갖고 오시면 되겠죠. 가셔서 파스트 그래서 모델링 나 분명히 옆에서 쏴서 갖고 왔는데 이상한 UV가 들어와 있죠. 이 뭐 어떤 UV가 지금 온 거예요? 난 분명히 마에서 이렇게 펴서 보냈는데 저기에 간 거는 다른 UV가 가 있죠. 이 UV가 가 있죠. 가끔 이러실 때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마에서 핀 UV가 안 오고 이상한 UV가 오지? 그래서 이게 기본으로 꺼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기본으로 꺼져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로 쏘면 항상 기존 건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쏜 거만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켜지면 딴 방에 UV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지금 보신 것처럼 다른 방에 UV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실수로 여기가 켜졌는지 모르면 UV 셋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이상하다. 왜 UV가 내가 핀 대로 안 오지? 안 보이지? 이렇게 내가 핀 UV 어디 갔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UV가 이상하게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실수로 켜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리셋을 해보시면 기본이 꺼져 있거든. 그래서 서페로 보낼 때는 맵 1에 있는 UV만 나간다. 그래서 다른 방에다 UV를 펴놨으면 이 UV를 서페로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제가 답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맵 1으로 옮겨야죠. 지금 풀샷에 있는 이 내가 새로 핀 UV를 왜 밖으로 나가는 건 맵 1에 있는 것만 나간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UV를 쓰고 싶으면 여기 있는 UV를 이쪽 방으로 옮겨줘야죠. 그죠? 최진우님, 지금까지 마야로 공부를 했는데 혹시 게임 쪽 현업에서 마야를 쓰면 안 될까요? 맥스라는 얘기가 너무 많네. 그렇죠. 게임 제작. 근데 게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게임 제작은 이제 국내
국내 게임 제작이면 아무래도 맥스를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해외 게임 제작은 또 마야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내 게임 시네매틱 영상 같은 거,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게임을 다 만들고 그걸 홍보하는 영상을 만드는 것들은 또 마야로도 많이, 그런 걸 만드는 회사들은 또 마야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게임을 제작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게임에 그런 홍보하는 멋진 영화 같은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고 싶은 건지 그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해외 게임 생각을 하시면 뭐 마야를 계속 하셔도 되고, 국내 게임이면 아무래도 맥스를 하시는 게 갈 수 있는 회사가 훨씬 더 많고요. 근데 뭐 마야를 배운다고 게임 회사를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퀄리티가 좋으면, 포폴만 좋으시면 게임 회사에서 들어가서 물론 가서 다시 합격하고 나면 맥스를 하셔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긴 한데, 길게 보시면 해외까지 생각하시면 마야를 배우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UV를 이제 옮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옮기냐? 이렇게 보시면 일단 내가 원하는 UV 셋으로 가요. 그래서 얘를 copy to UV set해서 map 1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 풀샷에 있는 UV가 map 1에 현재 있는 이 UV를 요 UV로, 그래서 여기는 기본으로 본인이니까 자기 자신으로는 옮길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옮길 수 있는 다른 UV셋은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 주시면 카피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 맵 1에 이게 있죠. 맵 풀샷에 가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냥 옮기면 어떻게 돼요? 맵 1에 있던 게 덮어 씌워지면서 없어지죠. 그래서 그냥 옮기시면 기존 걸 못 살리니까 얘를 일단 다른 데다가 백업을 하나 해놓고 맵 1으로 옮기는 게 좋겠죠. 여기 있는 걸 다른 데다가. 근데 빈 방이 없기 때문에 옮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빈 방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Create Empty UV Set. 새로운 방을 만들겠다. 그래서 얘는 뭐 백업용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아무것도 UV가 없는 빈 방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거기다가 맵 1으로 가셔서 얘를 이제 백업을 하는 거죠. 어디로? 백업에다 일단 옮겨 놓고, 그러면 이제 풀샷에 와서 얘를 맵 1으로 옮기시면은 이제 풀샷과 맵 1이 똑같이 되죠. 카피가 됐으니까. 그리고 맵 1에 있던 건 나중에 쓰고 싶으면 백업에 있으니까 갖다가 다시 카피해서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UV를 맵 1으로 옮길 때는 기존 게 필요 없다. 그럼 그냥 옮기시면 되고, 혹시나 기존 UV를 내가 나중에 다시 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백업으로 다른 UV 셋에다가 백업을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핀 UV 3개가 다 있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맵 1으로, 이게 필요하면 여기서 카피 맵 1으로 옮기면 되고, 이게 필요하면 여기에 가서 이렇게 옮기면 되고, 이게 필요하면 여기에 가서 카피를 맵 1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백업을 다 시켜놓고 쓰시면 내가 오브젝트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 하시면 됩니다. 그죠? 마야 안에서만 할 거면 여기서만 하시면 편하게 쓰시면 돼요. 할 거를. 그래서 요걸로 UV 텍스처 만들어 놓은 게 있다. 그럼 요거 할 때는 요거 쓰시고, 멀리 있을 때는 뭐 가까이 있을 때는 아까 이거를 쓰시고, 그죠? 가까이 있을 때는 요거, 그죠? 이렇게 크게 잡힌 걸 쓰고, 얘가 이렇게 멀리 있다. 그러면 이제 풀샷,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좀 작게 해놓은 UV를 쓰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작게 펴놓은 거 쓰고 싶을 땐 작게 펴놓은 걸로 쓰고, 크게 펴놓은 거 쓰고 싶을 땐 크게 펴놓은 걸로 쓰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는 하나밖에 없는 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얘 UV로
이 UV가 지금 매번에 이게 있죠. 그래서 풀샷에 와서 매번으로 카피를 해주시면 이제 매번에 이게 있으니까 내가 핀 UV로 서페에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first, second 이렇게 두 번째 걸로 보내볼게요. 그럼 이제 이 UV 그대로 서페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내가 피지 않은 UV로 넘어왔을 때 헷갈리지 않고 바로 해결하실 수 있겠죠. 이거 UV 셋이 잘못됐겠구나 라고 해서 제일 먼저 내가 핀 UV와 서페에서 불러왔을 때 UV가 다르다면 마야 와서 혹시 UV 셋이 다른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내가 원하는 해당 UV 셋으로 가셔서 원하는 UV를 맵 1으로 카피를 한 다음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는데 뭐 어려운 부분이나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네. 다른 분들은 다 어디 가셨나? 대답을 YJ님만 해주시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UV 셋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분들 혹은 이상하다고, 분명히 이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모델링을 하잖아요. 잠깐 요건 하이드하고. 여기다가, 여기 어려워요? 어느 부분이 어려울까요? 어느 부분을 설명을 다시 드릴까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방이 여러 개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많은 방 중에 집 밖에 나갈 때는 첫 번째 방에 있는 애만 나갈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방에 있는 애를 다른 데다 백업을 시켜놓고 내가 원하는 UV를 첫 번째 방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밖으로 내보내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언폴드, 오리엔테이션, 레이어. 여기 단축키가 안 나오네. 이렇게 UV를 이렇게 폈고요. 이렇게 하시고 레이아웃 하시고 이렇게 폈어요. 그죠? 이렇게 하고 UV를 뭐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놨어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는 얘 두 개 이제 모델링 할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고 따로따로 UV를 핀 다음에 이제 같이 써야지 얘 하나 두 개로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컴바인을 하죠. 그러면 여기도 UV도 있고 UV도 있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죠. 근데 가끔 보시면은 내가 UV를 합치면 컴바인을 했을 때 UV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제 자 보세요. 세퍼레이트 하고요. 내가 UV를 제가 다시 쏴볼게요. 얘를 새로 쏘겠습니다. 근데 이게 켜졌는지 모르는 거지. 이렇게 켜져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얘 UV를 다시 쏘겠습니다. 나 UV 다 모델링 했어. 그래서 이렇게 UV 폈어요. 그리고 이거 다 펴놓고 이건 여기다 갖다 놓고 얘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됐네. 그러면 이제 UV를 이제 컴바인 해야지 하고 컴바인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얘 잠깐만. 언두 했을 때 이렇게 초록색 나오면 다시 원래 재질을 엠버트 재질을 넣어주시면 되고 확인.
UV-셋 이제 됐죠. 얘는 아까 그게 안 켜져 있었구나. 자, 그죠? 이렇게 하고 요게 이제 세이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클로즈.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로 UV를 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이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얘 두 개를 이제 합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컴바인을 합니다. 또 왜 이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조금 확실하게 얘를 옆으로 이동을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컴바인 하시면 어때요? 다른 UV가 나오죠. 나는 분명히 여기다 펴놓은 거 했는데 이상하게 펴진 애가 합쳐져요. 혹은 여기가 없어지거나 기존에 이렇게 해갖고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언도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는 거하고 합쳐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 같은 방끼리 합쳐지거든요. 얘가 UV가 두 개가 생겼잖아요. 여기에 있고 여기 있고. 그래서 난 분명히 이렇게 새로 원래 거 필요 없어서 새로 폈는데 이렇게. 근데 얘를 이렇게 해보시면은 그럼 합치면 그대로 내가 펴놓은 거 그대로 UV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UV가 망가져 있거나 아니면 딴 데가 있거나 막 이런 경우. 그게 이제 UV 셋이 따로 되는 거죠. 이게 켜져 있는지를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다른 방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방이 만들어지면서 새로 켜지거든. 그러면 얘 입장에서 얘는 뭐가 있어요? 맵 1이죠. 얘는 UV셋 1이라는 기본 이름으로 써야지 여기 있고 합치는 순간 맵 1에 있으니까 얘 입장에선 맵 1에는 이게 있으니까 맵 1이고 맵 1으로 합쳐지면서 이걸로 합쳐지는 거예요. 내가 피지 않은 이상한 그 전에 잘못 펴놓은 그런 걸로. 내가 UV를 한번 지우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UV셋 에디터에서 셋을 딜리트 해서 얘가 UV를 딜리트 이렇게 하고 UV 새로 이제 펴야지 이러고 이제 카메라 가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카메라로 딱 쏘시면 잘 폈어. 그랬고 이렇게 UV 모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랑 이렇게 하고 딱 하면 없어지죠. UV가. 맵 1에는 UV가 없으니까. UV셋 1에 새로 내가 핀 게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컴바인 했을 때 UV가 또 날아가는 상황. 그럼 이것도 뭐 문제예요? UV셋 문제예요. 그래서 왜 내가 펴놓은 UV가 어디로 갔지? 여기 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컴바인 하면 맵 1만 보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컴바인 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UV를 다시 맵 1으로 갖다 놓고 컴바인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죠. 그래서 세퍼레이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맵 1에는 없죠. 그래서 내가 핀 거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요거를 맵 1으로 카피를 하고 그러면 얘의 맵 1에도 내가 핀 UV가 있고 얘의 맵 1에도 내가 핀 UV가 있고 그래서 오브젝트를 합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똑같은 맵 1에 있는 애들끼리만 합쳐지니까 필요하면 맵 1을 아까 밖으로 보낼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컴바인 할 때도 UV셋을 혹시나 내가 알고 썼든 모르고 썼든 없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편대로 없으면은 이 UV셋을 먼저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들어가서 카피를 맵 1으로 옮기면 똑같은 UV가 맵 1에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합쳤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UV가 망가지지 않고 다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UV가 사라지거나 망가졌을 때 컴바인 모델링 따로따로 해갖고 모델링 다 UV 피고 나중에 이제 탁 컴바인 했을 때 UV 손실이 되거나 왜곡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 이제 또 정리를 해야겠죠. 물론 이거를 계속 쓸 거면 그냥 놔두시면 되겠지만 이게 필요 없잖아요, 이제. 나는 맵 1만 있는 게 제일 깔끔하니까. 굳이 내가 UV셋 안 쓰실 거면 요거 필요 없죠. 그럼 어떻게 지우냐? 이쪽에 가서 이렇게 가보시면 얘는 UV가 없죠. UV셋은 요. 그래서 얘를 지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UVset 에디터로 여기서 지우셔도 되고 delete current UVset 해갖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UVset 있던 게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맵 1만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separate를 하든 그죠? 얘도 그렇고 combine을 하든 맵 1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UV셋, 필요 없는 UV셋을 선택한 다음에 delete current UV셋으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여러 개가 있다. 여기서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서 한꺼번에 이거 하나하나 선택하고 들어가서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또 여기 가서 또 이거 선택하고 지우고 이러면 불편하죠. 그래서 여러 개 있을 때 한꺼번에 설정하고 싶으시면 UVset 에디터라는 열어서 여기서 필요 없는 UV를 딜리트 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내가 펴놓은 UV가 이 방에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선택해서 펴놓은 거 없는지 확인하고 이거 두 개 다 비어있거나 혹은 내가 쓸모없는 UV다. 그거 확인하신다. 한 번 더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선택을 하셔서 하나씩 지우셔도 되고 이렇게 한 번에 지우셔도 됩니다. 그죠? 지우고 나서 바로 직후면 가능하겠죠. 컨트롤 Z를 해서 이렇게 방금 지웠으면 이렇게 다시 살려낼 수가 있는데 지우고 나서 클로즈를 하고 이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여시면 못 살리죠. 그래서 바로 직후에는 되돌릴 수 있어요. 언두로. 근데 파일을 한번 저장을 하시고 지워볼게요. 딜리트 하시고 이렇게 하고 얘를 세이브 한 다음에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여시면 이미 지워졌기 때문에 살려낼 수가 없죠. 여기서 컨트롤 Z를 해봐야 안 나오죠. 그래서 언두는 바로 직후만 가능하다. 파일을 닫았다가 열면은 안 된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험을 하시려면 어떻게? 저런 걸 세이브 에즈를 하시면 돼요. 지우기 전에 파일을 한번 세이브하고 혹시나 내가 그걸 다시 쓸지도 모르겠으면 세이브 에즈 다른 이름으로 해놓으면 필요하면 세이브 에즈 해놨던 그 파일을 열어서 다시 갖고 오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다가 UV셋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트로 지금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내가 새로 UV셋을 하나 카메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를 다시 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도 하나 또 쏘고 그러면 어때요? 지금 버전이 3가지가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은 지우기 전에 이걸 세이브 해 놓는 거지. 요거 세이브 S에서 2번으로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세이브 S에서 3번으로 여신 다음에 3번으로 만들고 3번은 지운 버전으로 저장을 하시면 자 이제 지워볼게요. UV셋 에디터에서 필요 없는 UV를 딜리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저장하고
뉴신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면 이 2번을 내가 백업을 해놨기 때문에 2번을 열어서 그죠? 2번을 열어서 여기 2번은 다 있으니까 백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3번에 가서 제가 내가 실수로 지웠네 하고 이제 파일을 여신 다음에 2번 파일을 갖고 와서 쓰셔도 되고 거기 있는 걸 카피해 갖고 쓰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다 임포트 해볼까요? 임포트해서 2번을 임포트 해볼게요. 임포트를 하면은 그래서 2번 정리를 안 했네. 신정리를 다시 열어서 2번을 열게요. 요거구나. 그죠? 9번이죠. 예. 이름을 이렇게 놓으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서 모델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하셔서 3번 열어서 얘도 모델이라고 세이브 해줬으니까 이름이 똑같겠죠 원래.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임포트 하셔서 2번을 임포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게 이름이 같으면 이렇게 앞에 붙게끔 임포트 하실 때 기본값은 이게 네임스페이스가 켜져 있어서 그냥 하시면 파일 이름이 이 오브젝트 이름 안에 붙어서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그게 귀찮기 때문에 이거 임포트 옵션은 꼭 이거 끄시고 모든 노드를 말고 크래시 나는 노드 이름이 같은 애들만 i가 붙게 해라.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해 놓으시면 혹시나 지금처럼 이름이 똑같죠. 똑같은 파일을 세이브 예전 걸 다시 내가 임포트 했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이 있는 애들은 앞에 i가 붙어서 그럼 얘가 두 번째 들어온 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해보시면 2번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UV가 여기는 살아있죠. 이걸 쓰고 싶어. 근데 얘는 없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저거 갖다 써야지. 그리고 요것도 백업 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빈 UV 셋을 만들고 빈 UV 셋에다가 이 오브젝트의 UV를 카피해 갖고 오면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얘 선택하시고 얘 선택하고 똑같은 모양이니까 UV가 카피가 돼요. 메쉬에 가서 트랜스퍼 어트리뷰트 이렇게 선택하셔서 리셋 하시고 컴포넌트로 그래서 컴포넌트가 뭐예요? 오브젝트를 이루고 있는 요소죠. 점선면. 그래서 같은 점에서 같은 점으로 UV를 카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로 하고 트랜스퍼를 딱 해주시면 이제 어때요? 이게 원본이고 얘가 됐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어디 있니? 됐죠? 얘가 요거를 레벨셋 1에 가보시면은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카피를 하셔갖고 쓰시면 된다. 뭐 정하면 기존 거 있으니까 이거 지우고 원래 거 갖다 그냥 그대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굳이 카피 안 해서 쓰셔도 된다. 어떻습니까? UV셋 이해되시고 UV셋 사용하는 방법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가 자동 값으로 했어. 그럼 나 요거 싫어. 그러면 여기서 리네임으로 이름 바꿔주시면 돼. 그래서 버전 01 뭐 이런 식으로 얘는 버전 0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수정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수정을 하셔도 돼요. 이제 UV셋 개념은 잘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나 컴바인 했을 때, 날아갔을 때도 어떻게 하면 살려낼지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 기초의 정석 보시면서 튜토리얼도 제가 올려놓은 튜토리얼 같이 보시면은 만약 처음이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식적인 것들만 알려드리는 거고, 이런 것만 안다고 여러분들이 마야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런 것들을 아는 상태에서 튜토리얼을 보고 따라해 보시고, 그 다음에 따라해 보기만 한다고 또 실력이 또 많이 느는 건 아니거든. 그거는 그냥 보고 그대로 베끼는 거기 때문에 응용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다른 주제를 정해서 비슷한 형태를 골라서 해보고, 그거를 또 피드백 받고 이러면 이제 빠르게 실력이 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 여러분들도 오래 하시면. 스캔 데이터라는 게 정확히 뭔지 알 수 있을까? 스캔 데이터는요, 이 기계를 이용해서 실제 물체를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리거나, 아니면 물체가 하나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셀렉트 컨텐츠 프로퍼티 모델링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실제 사람이 있으면 카메라 이렇게 사람이 됐든 물체가 됐든. 조재훈님 관심 받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방 같은데 그 구조물이 있고요. 요런데 카메라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이렇게 5도씩 10도씩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사진으로 한 번에 빵 하고 찍으면은 모델링 데이터도 나오고 텍스처 데이터도 나와요. 그러면 모델링도 실제 배우하고 똑같이 생기고 실제 물체하고 똑같고 텍스처도 사진을 찍은 거기 때문에 실제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갖고 다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보시면 여기서 스캔 무료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스캔해가지고 올려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요런데 요런데 가시면 방금 그것도 여기서 받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스캔을 해서 받은 거다. 그래서 다운 받으시면 훌륭하죠? 그래서 실제 오브젝트를 그대로 스캔해 갖고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데이터 이거 열어볼까요? 오픈. 스캔한 거는 UV를 수정하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모델링도 수정하기가 힘들고요. 모델링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이 힘들어요. 일단 UV 수정하기도 힘들고. 이거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선택해갖고 뭔가 모델링 수정도 힘들고 UV 수정. 그래서 사각형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스캔 데이터는 이 데이터 자체를
직접적으로 수정하기는 힘들고, 그리고 면이 이렇게 되게 많죠. 그래서 이거를 쓰려면 얘는 그래도 적은 편에 속하는데 퀄리티는 좋죠. 스캔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로폴로 다시 짜요. 그걸 이제 리토폴로지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거에다가 기존 이 UV를 카피를 해주시면 이렇게 수정할 수 없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데이터로, 그리고 더 가벼운 데이터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리토폴로지는 선택을 하시고 얘를 여기 보시면 메이크 라이브라고 있어요. 여기 자석 모양 아이콘, 아니면 메뉴에서는 보시면 메이크 라이브 이렇게 하시면 4번 와이어를 보시면 이렇게 약간 녹색으로, 원래는 이런 색이잖아요. 이런 색이 선택이 되는데 얘는 선택이 안 돼요. 근데 얘는 여기다가 표면에다가 내가 그릴 수가 있어요. 면을. 그래서 크리에이트 여기 보시면 메시 툴에 가보시면 쿼드 드로우라고 이 녀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적은 면으로 이렇게 짤 수 있다. 손으로. 탭 누르고 끄집어내시면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올라오는 게 전부 이 면을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탭 누르고 마우스 왼쪽 하면 하나만 올라오고요. 탭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하시면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와요. 이쪽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가면서 리토폴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수정하고 싶으면 이거의 장점은 점에 가면 점을 수정이 가능하고 엣지에 가면 엣지. 점선면을 안 바꿔도 돼요. 모드를. 그러니까 엄청 편하겠죠. 그리고 지우고 싶으면 컨트롤 시프트. 이 점 잘못 찍은 거. 컨트롤 시프트 하고 가져가면 지워져요. 면도 지워지고. 클릭하고, 아이고.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리토폴을 한다. 근데 이제 리토폴 하는 거를 이제 다들 힘들어 하죠. 그리고 이걸 모델링을 많이 안 해보면 이 와이어를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니까 힘들어요. 근데 이제 모델링 많이 한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 이거 와이어 이쪽으로 쫙 그리면 되겠다. 머릿속에 이걸 보면 와이어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다. 이런 형태를 보면 와이어를 이렇게 쫙쫙 짤 수가 있는데 많이 안 해보시면 이걸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지브러시에서 잘 만드는데 이게 면이 너무 많으니까 쓰려면 이렇게 면을 좀 줄인 이 베이스 메쉬가 필요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많이 해봐야지 느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메이크 라이브 풀고 아니면 얘를 리토폴을 여기서 컨트롤 D 해서 복사해 볼게요. 마야 기본 명령 중에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긴 있는데 손으로 직접 짜는 것보다 원하는 대로 짜지진 않아요. 근데 사각으로는 됩니다. 그래서 리메시를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리토폴러지 이렇게 해주시면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 마야가 알아서 사각으로 정리를 해줘요. 현업에서도 많이 그죠? 실제로 가시면 이런 스캔 데이터도 많이 합니다. 특히 배우 같은 경우 아티스트가 그냥 사진만 보고 그 배우를 만들면 똑같이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근데 스캔을 하면 진짜 완전히 똑같이 모델링과 텍스처가 나오니까 실제 완전 극사실. 그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로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만든 거죠. 젊었을 때 배우 모습을 그런 식으로 CG로 스캔을 한 다음에 기존을 좀 수정을 해갖고 젊은 사람을 만드는 거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렇게 자동으로 하면은 이렇게 걸리긴 해요. 근데 이제 오브젝트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게 더 오래 걸리겠죠. 얘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서 좀 지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영상과 무관한 질문이긴 한데요. 수업은 꼭 마야로만 진행해야 하나? 제가 맥스만 알아서. 그죠? 네이비님은 맥스만 아시지만 저는 마야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맥스로 진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모르는 걸로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그죠? 제가 마야를 하니까 마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이비님 맥스만 안다고 제가 맥스로 해드릴 수는 없겠죠. 제가 맥스를 알아야 맥스로 해드리지. 그래서 지금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좀 퀄리티가 낮긴 한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자동으로 이렇게 리토포가 된다. 근데 이제 면을 내가 너무 적게 줬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이 좀 덜 나왔어요. 얘 같은 경우는 면이 지금 몇 개야? 20, 100, 1000만. 6만 개인데 얘는 내가 1000개로, 6만 개를 1000개로 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 6만 개니까 한 1만 개 정도는 얘보다 면이 10배는 더 있어야 10배? 10배는 더 있어야지 그래도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를 하나를 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다시 10배 더 많은 걸로 해서 사각형으로 만들어 줍니다. 아이리시맨에서 사용된 기법도 스킨 기반. 아이리시맨은 제가 안 봐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보통 배우들 디지털 더블이라고 그래갖고 3D로 만드는 작업은 대부분 다 스캔을 합니다. 이제 내가 면 개수를 조금 더 10배 늘려줬기 때문에 좀 더 퀄리티 있게 사각으로 정리해 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말씀드릴게요. 채널 멤버십 가입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일단은 회원 전용 영상들이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것들을 따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야 기초의 정석 이렇게 매주 라이브 하는 거는 뭐 멤버십 안 하셔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오시면 보실 수 있지만 시간을 놓치거나 아니면 이미 지금 오늘이 38강인데 앞에 것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보기를 해갖고 쫙 다 보실 수 있어요. 1강부터 37강까지. 그래서 라이브를 좀 놓치시거나 아니면 복습을 하고 싶다거나 그런 거 하실 때 좋고, 그 다음에 그거 라이브 말고도 회원 전용 영상들 제가 여기 보시면 좋은 것들 정리를 따로 해갖고 회원들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모델링 빨리 할 수 있는 것들,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사진 기초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도 이렇게 돼 있는 거 지금 1강부터 38강까지 다 있으니까 이렇게 회원 전용으로 돼 있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멤버십에서 또 더 빨리 하고 싶으시면은 멤버십 업그레이드 하시면 피드백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과제 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작업을 이렇게 과제 제출한 거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을 해갖고 오시면 제가 모델링부터 텍스처, 라이팅, 렌더까, 레이아웃까지 싹 다 피드백 해드려요. 이렇게 하면 실력이 빨리 늘 수 있겠죠. 혼자 그냥 해보면 이게 맞는지, 그리고 뭘 바꿔야 더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데 피드백을 받으면 저걸 저렇게 바꾸는구나, 그렇게 하면 좋아지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실력이 빨리 느실 수 있겠죠. 자, 됐죠? 퀄리티 좋아졌죠?
네, 면을 10배 늘려줬더니. 그죠? 네, 그래서 와이어 보시면, 얘가 6만 개, 얘는 10,000개. 6분의 1로 줄였는데, 사각으로 싹 다 정리했으니까. 네. 네, 그래요. 네, 열심반 가입하시면 피드백까지 가능하시고, 관심반이면 이제 저는 회원 전용 컨텐츠들을 보실 수 있고, 라이브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좀 복잡한 거, 엄청 복잡한 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간단한 거 정도는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 스캔 데이터를.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와이어의 흐름이 돼 있진 않죠. 그래서 중요한 애들은 이렇게 못 쓰고, 중요하지 않은 애들, 멀리 있는 애인데, 이건 면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워.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문제점이 있죠. 이 텍스처를 쓰고 싶은데, 얘는 UV가 없잖아. 그죠? 얘를 쓰려면 이렇게 UV를 내가 펴야 되는 이 구조가 틀려가지고, 이걸 쓸 수가 없어요. 내가 다시 UV를 펴서 요거대로 필 수가 없죠. 김지은님 열심반 가입 감사합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입하시고 업그레이드 하시고 과제해서 올려주시면 피드백 한 달에 한 번씩 해드립니다. 자, 그럼 어떡하냐? 요 UV를 얘를 카피를 하실 수 있어요. 이 UV를 요걸로 카피하면 얘도 이 텍스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UV를 카피를 아까처럼 하려면 모델링이 똑같아야지, 버텍스 수가 똑같아야지 카피가 되는 거잖아요. 컴포넌트로 1대1로. 근데 얘는 얘보다 개수가 적잖아요. 버텍스 수가 다르면 카피를 못하죠. 근데 카피하실 수 있어요. 카피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비슷한 위치에 갖다 놓으면 비슷한 UV 위치 값을 기준으로 카피가 돼요. 버텍스 1대1로 카피되는 게 아니라. 자, 카피를 해볼게요. 그러면 요 녀석이 이 UV가 있는 애고, 그 다음에 새로 짠 녀석이 어디 갔어? 이 녀석이죠. 그래서 얘가 소스, 그리고 얘가 리토포. 됐죠? 그러면 UV 있는 애하고 UV 받는 애를 선택을 하셔서 히스토리 지울게요. 히스토리 깔끔하게 지워주시고 요거 선택 하셔서 지금 없죠? 얘는 UV가 없어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메쉬에 가셔서 트랜스퍼 어트리뷰트 하셔서 아까는 모델링이 똑같은 모델링이다. 버텍스 수가 똑같다. 그러면 1대1로 UV를 카피하시면 되고, 지금같이 1대1일 때는 다른 데다 놓고 카피를 하셔야 돼요. 위치값이 달라도 카피가 됩니다. 어차피 버텍스 대 버텍스 1대1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버텍스 수가 이렇게 달라진 애들이면은 위치값으로 해야 돼요. 이게 월드 위치값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위치에 갖다 놓고 카피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UV가 생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텍스처를 이렇게 했을 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죠?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얘하고 면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있는 것만 쓸 수 있지, 중요한 거는 텍스처가 쓸 수가. 그리고 지금 옮기니까 이거 주의할 점. 월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움직이면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UV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움직이기 전에 히스토리를 지워야 돼요. 히스토리를 지우시고 이제 움직이시면 UV가 안 망가지죠. 그래서 보시면 얘도 얼추 비슷하게 UV가 펴졌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그래도 면 줄이고 텍스처도 얼추 그대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스캔 데이터를 최적화 시킬 때, 리토포 할 때 이 방식을 쓰시면 기존 거에서 이걸 내가 새로 모델링 해갖고 이 텍스처를 쓸 수 있을 만큼 디테일하게 만들려면 상당히 힘들지만 이 방법을 쓰시면 리토포 하고 UV 카피해서 원래 스캔 데이터 텍스처를 쓰시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좋죠? 그래서 가까이 가면 좀 많이 망가져 있어요. 경계 부분이. 그죠? 이런 부분이
요런 부분들. 요거 때문에. 근데 이제 멀리 있을 때는 그게 티가 잘 안 나니까. 그래서 캐릭터 같은 거 새로 만들어 가지고 스캔한 거를 리토퍼를 사실은 요렇게 자동으로 안 하고 캐릭터 같이 중요한 건 진짜 한 땀 한 땀 디테일하게 합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UV셋의 개념과 UV셋 에디터 사용 방법, 그리고 스캔, 보너스로 스캔 데이터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최적화 시키는지. 배경에 이런 애를 한 200마리 깔고 싶은데 이걸로 200마리 깔면은 면이 너무 많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면을 좀 줄인 걸로 쭉 깔아주시면 훨씬 가볍게 쓰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오늘 내용 아니어도 뭐 다른 질문도 괜찮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질문 받고 오늘 또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열심반 가입은 이쪽으로 해주시면 돼요. 예, 열심반들 피드백. 여기로 들어오셔서, 여기다가 등업 신청하시고, 대신 카페 닉네임을 본인 지금, 지훈님은 김지훈이니까, 유튜브 닉네임하고 일치시킨 다음에 등업 신청해 주시면 제가 등업해 드려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늦은 밤까지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금요일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